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 교양 만화 먼 나라 이웃 나라. 지난 25년간 독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얼마 전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만화계의 또 하나의 신화, 이원복 교수가 말하는 만화 인생 50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나라 만화 역사에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기록되는 책의 주인공인 이만큼. 아니 근데 나이를 이렇게 공개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66이시라고 깜짝 놀라셨죠? 너무 동안이세요. 동안이시죠? 네. 오. 그러니까 항상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자신이 늙는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 하나 중요한 것이고요. 네. 저는 성격상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사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제 철학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니까. 물이. 천성인 것 같아요. 저는 그 7남매 막내였기 때문에 네. 막내들이 되게 낙천적이 많잖아요.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1987년 초판이. 책이 나온 게 87년이고요. 초판이. 예. 사실은 그게 81년부터 86년까지 신문에 일일 연재한 걸 묶어서 87년에 그렇죠? 나온 거니까 예. 그 만화가 집필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31년 전입니다. 제가 외국 유학 가서 일시 귀국을 했거든요. 81년에. 네. 일시 귀국을 딱 했는데 이제 그 아마 허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김수삼 선생이라고 아시죠? 손양물일보 사장. 김수 시인. 야, 너 만화였다. 연재 다시 해라. 그래서 뭘 할까요?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제가 학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현장에 있으니까, 유럽 현장에 있으니까 내가 겪었던 그런 유럽의 역사나 현장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때는 외국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오, 재밌겠다. 해봐라. 그러면 그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러니까 원나라 이웃 나라로 해라. 먼 나라 이웃 나라. 0.1초 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역시 시인이라서. 근데 어감도 좋고 그 이 책이 성공회를 했다면은 그 제목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친근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먼 나라 이웃 나라. 네. 몇만 권이 팔리는지 아세요 혹시? 궁금해요. 한 진짜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럼요. 500만? 아닌가요? 1,500만 권. 그래야 1,500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1,500만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얘기가 재작년부터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권도 더 안 팔렸으면 1,500만이 맞죠. 해외에도 이 책이 번역돼서 출간이 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예. 어느 나라? 제일 먼저 이제 중국어판이 두 종류가 나왔는데 네. 왜 두 종류냐면 본토판하고 대만판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한자가 다르거든요. 네. 간체, 번체를 쓰니까. 그다음에 태국어판 나왔고 일본은 영어로 나오고 네. 베트남어가 지금 추진 중이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일단 우리나라의 책으로 1,500만 권이면 수입이 상당하죠. 국내에서는 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는 됩니다. 이야. 예. 뭐 세무조사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 독자들이 항의를 뭐 해왔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게? 유대인 독자한테서 그러니까 유대인 단체한테서 항의가 온 적이 있어요. 왜요? 미국 편에서 유대인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책이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는데 네. 미국서 그걸 알고 네. 그 저희들이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유대인 수만큼 유대인 단체가 많은데 많다고 그러죠. 몇몇 단체는 지구 끝까지 가서 자기네한테 불리한 걸 시정을 요구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온 거죠. 네네네. 그 사람들 눈에는 아랍 사람들하고 자기네하고 동격으로 쓴 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참 놀라운 것이 그 번역도 안 된 책을 가지고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내정간섭 같기도 하고 불쾌했지만 미국에 250만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괜히 잘못하면 그렇죠. 쓸데없는 분쟁 일으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곱게 꼬리 내리고 정정하셨어요? 정정한 게 아니고 네. 그 영문판에서는 유대인 얘기 싹 빼버렸어요. 아예 그냥. 예. 대신에 우리나라 말판에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놔뒀고. 자기들 멋대로 악의적으로 번역했을 수도 있잖아요. 잘하셨네요. 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만약 여행 갈 때 필요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 정도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걸 알아야죠.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죠. 그럼요. 예. 현재 그러면은 총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제작 기간이라는 것이 몇 년 걸렸다기보다도 평생 해온 작업이죠. 네. 제가 이제 81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간 계속 해온 계속 작업인데 해왔는데 이번에 전면 개정판. 네, 정면 개정판을 내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마지막 권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스페인 편이 빠졌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스페인 편을 15번째로 마지막으로 내고 그래서 먼 나라 이웃 나라 시리즈는 여기서 끝내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끝내시려고 이제. 왜 그러냐면 박수 받을 때 떠나야지. 아니 근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만화책이라고 하면 저도 수업 시간에 몰래 이렇게 책상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몰래 보던 이런 책이었는데 그런 어떤 편견을 깨주신 분이랄까? 그것도 그렇죠. 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는 어린이날만 되면은 만화책 갖다 놓고 불 지르는 게 연례 행사였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그거 적이 굉장히 있었어요. 자존심 정말요? 상하는 이야기지만은. 근데 요즘에는 많이 변했죠. 그래서 네. 그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 만화 중에서 특히 학습 만화가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를 껴안아야 되는데 세계에 대한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이은보 교수께서는 어린 시절의 만화를 많이 보셨나요? 저희는 만화를 보긴 봤는데 굉장히 만화가 드문 시대였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만화가 없어가지고 일본 만화에다가 말만 해가지고 이렇게 오려 붙인 그런 만화들이 있었어요. 그런 만화도 있었고. 네, 그런 만화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소위 그 갱지에다가 퍼런색 잉크로 인쇄한 그런 조잡한 네. 그런 만화인데 그래도 참 감동은 그때 본 만화가 컸어요. 그럼요.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 본 만화 작가가 뭐 김종래 선생이라든지 박기당 선생, 네. 의사 박문수. 네, 의사 박문수,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 찾아.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저는 칠성이 뭐. 칠성이. 예, 깨마기 뭐. 깨마기. 아, 그 고향이 그런 대전 네, 어디? 저 은행동에서 네. 낳고 예. 자라기도 거기서 자라고 선화국 초등학교죠 지금은 선화초등학교. 그래서 2학년 다니다가 56년에 제가 서울에 올라갔죠. 근데 왜 올라갔냐면 그때 이제 저희가 꽤 잘 사는 집이었대요. 뭐 6.25 전에 못 살았던 사람이 있나? 네. 이제 농담이지만은.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고무신 공장도 경영하시고 그리고 흥하여관이라고 굉장히 큰 영관도 하셨어요? 이야. 그럼 그래서 잘 상당한 뭐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뭐 괜찮은 부족한 거 집안이었는데 없이. 그 6.25 때 완전히 전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잿더미만 남은 그런 상황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는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식소들을 끌고 서울로 이제 일자리를 찾아 상경하신 거죠. 네, 그러시다가 이제 어머니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 마포시장에 가서 미식 내다 놓고 삭바느질 하시다가 갑자기 예. 이제 어느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아, 칠남매 막내니까 뭐 당연히 일찍 돌아가셨죠. 그때가 이은보 교수께서 한 10살. 10살 네, 때요. 어릴 10살 때. 때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막내니까 역시 2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참 모종에 대한 그리움이 남달라. 그런데요. 그것도 많이 흠뻑 누리고 헤어졌으면 그리웠겠는데 네. 너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모종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기억이 없으세요?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다정하셨다는 거 그런 것만 기억나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반세기가 넘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어려움풋한 기억만 있으신 그렇죠. 거군요. 예. 아까 칠남매라고 하셨죠? 예, 몇 남매의 막내 있어요? 5남 2녀입니다. 오남이요. 이녀의 막내. 막내. 예. 이야. 그 부모님께서 일찍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위로 그 형님 되시는 분들이 그 빈자리를 다 메고 겠습니다. 이론상은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런데요. 이론상은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때가 50년대 60년대가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두 번째 나라였어요. 예. 그때는 생존을 위해서 막내 동생이 뭐 하는지 전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상황. 그럴 정도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엔 그래요. 네. 그것을 참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한은 없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반면에 저한테는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 안 계시고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이래서는 안 된다 하시는 그러한 그 규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아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완벽한 자유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 간섭 안 하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말하자면은 아주 쉬운 예로 제가 그 고등학교를 소위 남들이 얘기하는 명문이라고 하는 경기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른바 서울대라고 하는 그런 명문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 공부 잘하셨어요. 아니, 공부 잘한 게 아니라 그때 웬만큼 그냥 안 놀고 숙제만 다 해가면 다 들어갔어요. 에이, 겸손이 어떻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 겸손이 아, 아니에요. 숙제를 못해서 못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저도요. 아니 뭐 어쨌든 그런 정도의 요새 얘기로 스펙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러면은 웬만큼 그 부모들이 관심이 있었으면은 그런 아들이나 동생이 만화를 그리고 계속 그걸 한다고 그러면 너 미쳤냐? 그럼요. 너 왜 그런 스펙 가지고 만화 그리냐? 그럼요. 그랬다면 만약에 그런 환경이었다면 제가 오늘날까지 못 왔죠.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돈 벌었거든요. 만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네가 돈 벌어오는 건 네 앞가림하는 거 그것만 기특하다. 계속해라.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예. 그 부모님의 덕은 못 받았지만은 유사로는 이런 한 장 받은 적이 없지만은 네. 그런 무한대의 자유를 물려받은 것이 저한테는 어떤 하나의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예. 특권이라면 특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도 안 삐뚤어지고 이만큼 온 게 그건 누구 만화 덕분이죠. 뭐. 만화 덕분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찍이 만화에 대한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알바도 하고 말이죠. 소질이라기보다는 예.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자꾸 어렸을 때니까 이상한데 다 어린 시절이 있지만은 어린 시절이 그 품질이 다릅니다. 예. 저희 때하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하고. 어떤 게 다른? 왜냐하면 요즘에는 특히 요즘 초등학교나 이런 아이들 보면은 너무 놀 게 많아요. 뭐 컴퓨터 있죠, 모바일 있지, 그다음에 TV도 뭐 24시간 만화 영화 틀어주는 데 있죠. 네. 근데 저희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놀이라는 게. 노는 게 나가 놀든가 집안에 손자 놀든가. 그래서 혼자 노실 때 혼자 노는데 그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책 보든가 방바닥에 배 깔고 낙서하든가. 저는 후자의 경우죠. 그렇게 이렇게 막 낙서를 예, 예. 하면서 그림도 그려보고. 그려보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취미가 낙서하는 거니까 예컨대 그 카우보이 영화 보고 오면 이제 그거 자꾸 그려대고 종이만 있으면은 예. 뭐 모차르트나 슈베르트가 뭐 빈 종이만 있으면 작곡했다고 하듯이 예. 그땐 종이가 너무 귀하던 시절이라서 종이만 있으면 그려댔어요. 야, 제가요. 예. 집에 있는 인두 있잖아요, 인두. 인두를 연탄불에 달고 가지고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벽에다가요. 예. 판화에 예, 판화를 막 이렇게 하고. 예. 그러면 난 녀석이 이렇게 잘 그렸냐. 한번 딱 쳐가지고.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릴 때 네, 그 혼자서 놀면서 그렸던 것이 이제 학습의 효과예요. 학습 효과였는데 네? 그러다가 그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서 신문말을 했어요. 신문말을 하면서 4칸짜리 학교만 하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어떤 만화 내용은 뭐 어떤 그러니까 걸 학교 보셨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신문, 고등학교 신문은 난 만화가 뻔하잖아요. 만평 뭐 이런 거. 네, 예. 선생님 원망하고 뭐 이런 거. 화장실 고쳐주세요 뭐 이런 네. 것들. 그런 걸 하다가 신문반 친구의 아버지가 어린이 신문사 주간이셨어요. 예. 기억나실 겁니다. 조풍현 선생님이라고. 그 양반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셨는데 그럼요. 그 양반이 계실 때 제가 놀러 가서 신문사에. 그러니까 친구가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얘가 학교 신문 그리는 아무개라고. 그러니까 너 잘됐다. 너 신문사 알바해라. 그래서 주신 일이 뭐냐니까 미국 만화 주고 예. 네. 비치는 종이 되고 백교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리는 게 아니라 예. 값싼 인건비 때문에 저를 시킨 거죠.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그렇게 시작됐지만 그 알바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 독일 말에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고. 예. 예. 이야. 그러니까 계속 대구리다 보니까 그림 실력이 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일본 만화 주고서 이거 보고 그려오래요. 대구 그리는 게 아니라. 예. 그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뭐 서울대 진학을 해서 뭐 전공은 또 뭐였었습니까? 아니 근데 공대를 가게 된 이유가 네. 제가 66학번인데 재수해서 네. 그때는 공대 붐이라서 네.
소위 그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공대를 안 가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요. 그때 제가 나온 학교가 그 480명이 제 동창 졸업을 했는데 예. 360명이 서울대학 갔어요. 그래서 11개 단과대학의 톱을 다 우리 동기들이 했고 공대는 가야 되겠고 공대 가려고 과목 아무리 훑어봐도 무슨 조선공학과 항공공학과 토목공학 아니거든요. 예. 네. 딱 보니까 건축공학과가 있어. 야 이거 멋있다. 근데 까사블랑카처럼 멋있다. 멋있다. 이거 뭐 뽀마도 쫙 바르고 네. 티작 끼고 우선 언덕에 하얀 집 짓겠지. 네. 그리고 들어갔거든요. 네. 한번 떨어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네. 첫 시간에 들어갔더니 미분적분 시키고 원가 계산 시키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맨날 서울공대 기숙사에 들어앉아가지고 애들 수업 들어가는 사이에 만화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 수업 끝나고 오면 야 우리 원고료 받을 때 됐다 나가자 그래서 애들 쫙 끌고 나가서 막걸리 사주고. 원고료 받아서 막걸리 사주고 네. 우리가 처음으로 명동에서 흑맥주 먹었어요. 와.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것만 하셨네요. 예, 예. 그렇죠. 네. 건축 이걸 이제 졸업은 언제 하셨어요? 졸업장 안 돼. 6년이나 다녔어요. 등록은 계속했는데 네. 매 학기마다 출석 미달로. 세상에. 어떡해. 그러다가 몇 살 때 이제 그러면 독일 유학하기로 결심. 그러니까는 이제 거의 30 다 돼가지고 30살에. 우리 만으로 28인가 29에 갔죠. 아. 왜 가기로 또? 그 저희가 유학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를 하기 위한 유학이 있고 하나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유학이었어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 근데 유학을 가려면 돈이 60년 필요하잖아요. 유럽은 등록금이 없으니까. 등록금이 없고 학비가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님들이 전부 이제 그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집안은 완전히 6.25 때 박살이 났고 그러면 한 번 가난해지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걸 벗어나려면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돈도 백도 없으니까 유학 가서 학벌이나 키우는 거밖에 없다 해서 형님들이 먼저 가서 네. 저도 이제 거기 따라간 거죠. 아. 그러니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학 간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독일에 가서 그 입시부터 30살에 가가지고 17살 먹은 애들하고 같이 입학시험 봐가지고 맨 밑바닥부터 그림 공부 새로 시작했어. 한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가셨네 이제.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네. 체계적으로. 그 만화는 전공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은 네. 아무래도 만화하고 멀게는 갈 수가 없잖아요. 예.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아. 그래서 가보니까 제일 비슷한 과목을 찾으니까 그 시각 디자인에서 아. 그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다 같은 과목이죠. 그래서 그 과목을 전공을 하게 된 거죠. 야, 그 참 어릴 때 배 깔고 놀이 삼아 그렸던 만화가 네. 예, 그 손이 오늘날에 그 이제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되셨는데 박수 이럴 때도 한번 어쨌든 독일에서는 좀 풍족하셨다고. 독일에서 풍족했던 예. 것은 저만 그랬죠. 아 본인만. 그 왜 그러냐니까 그랬어요? 만화 덕분이죠, 그것도. 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네. 독일에서 10년을 살았는데 10년 동안 한국 일일 연재를 안 끊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계신 엄마들하고 계속 독일에 있을 때부터 스킨십을 해온 거죠. 연재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나중에 내가 돌아와서 책을 내니까 이원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하고 기억하시고 사준 거죠. 어디에다 연재하셨어요? 소년한국일보라고. 소년한국일보에. 예. 그 연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화 그린다면은 서양에서는 만화가 그러면 화가보다 한 수 위로 쳐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가는 페인터네요. 네. 그러니까는 그림이란 것은 이것은 내 개성이야 그러면은 자기 작품 안 해요. 네. 그렇지만 만화는 잘 그려야 되잖아요. 스킬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이. 네. 그러니까는 만화는 예술에다가 기술까지 겸한 것이다 해가지고 만화 그린다면 전부 깜짝 놀래 진짜냐고. 그러니까 한국에다 원고 보내서 원고료 받았고 네. 거기서 아르바이트해서 거기서 또 돈 벌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그 예. 학교 유일한 동양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품 가져가면 선생들이 모르겠는 거야. 이 뭐 좋은 그림인지 나쁜 네. 그림인지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절대 그 나라에 안 붙어 있고 돌아간다는 거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녀석 빨리 끝내고 보내버려야지 그러고선 전부 A 플러스 학점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는 축성 미달로 졸업을 못했지만 거기는 그 학교 개교일에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아 진짜요? 네, 수석으로? 전부 올 A 플러스. 아니 성적을 그렇게 주시니까. 아니 설마 그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거. 네. 아 빨리 돌려보내려고 네, 빨리 그렇게. 그렇죠. 아. 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평가하기에 좀 곤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장학금이 나오죠. 나오죠. 그러니까 장학금 나오고 나오지. 한국에 원고 보내고 거기서 알바하고 예. 유럽 여행 연락이 하고 다니고 신나게 하고 다니고 그래서 나온 게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앞에 연재했던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소년 한국인. 그 전에는요 제가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시간이와 병호의 모험이라는 그런 만화가 시간이와 병호의 모험. 모험. 네. 내용이. 그것도 유럽 여행기예요. 그 제목을 또 하필 왜 시간이 누구고 병호는 시간이와 병호는 다 우리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이. 친한 그냥 친구 이름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뭐 돈 좀 어떻게 드렸어요? 술 많이 사죠. 아, 술 많이 샀어요. 술 많이 사고. 야. 우리 저 이윤복 교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낙천적이시세요, 그죠? 네. 예? 유머도 상당히 뛰어나시네. 장난을 좋아해가지고. 예. 여행 중에 그 인상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 36개인가 7개 나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네. 다 족속이 다르고 언어가 또 다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국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마다 전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제일 인상 깊으냐면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좀 독특한 나라를 들려면은 저는 스페인 같은 경우 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유럽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데 가장 동양적이에요. 아, 스페인이요? 동양적. 네. 왜 그러냐니까 그 스페인에서만 포르투갈은 일부고 그 아랍 사람들이 지브롤터 해협으로 건너와 가지고 네. 아랍 사람이 동양 사람 아니에요. 중동. 예. 그 사람들이 800년간을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동양적인 요소 그리고 아랍적인 요소 그리고 백인적인 요소 유럽의 요소 로마 요소 아프리카 요소 이런 것들이 모두 뒤엉킨 아주 묘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인상 깊은 나라라면은 여행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동구권 몰락한 직후에 갔던 루마니아, 불가리아. 예. 근데 루마니아의 추억이 참 대단한데 제가 그때 소피아역에서 기차를 타고 새벽 8시에 네. 이스탄불로 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8시에 딱 맞춰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딱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게 90년인가 91년인가 그랬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120분 연발. 120분이요. 네. 그래가지고 또 2시간 어떻게 하다가 갔더니 네. 240분 연발. 또 시내 들어와서 호텔 커피숍에서 막 노닥거리다 또 갔더니 아무도 없어 또. 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미 사이에 왔다 갔대. 어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우리들 보고 사람이 기차를 기다려야지 왜 기차가 사람을 기다려? 네. 그게 사회주의 국가. 이야. 그런 동구권이 그때 그 몰락한 그 직후 그때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참 좀 더 듣고 싶으시지, 그죠? 네. 여행을 우리가 하다 보면 즐기는 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즐기는 노하우라기보다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행을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행에는 3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 시간, 건강.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3가지가 맞는 때가 인생에 한 번도 없어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고 중년에는 시간이 없고 말년에는 건강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 내 조건 맞으면 가야지 그럼 평생 못 가십니다. 자,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요만한 여건이 될 때라도 아무리 작은 여건이라도 치고 가셔야지. 나서라. 예, 먼저. 더 늦기 전에 후회하시기 전에 많이 다니셔야죠. 네. 돈, 시간, 건강 3박자 절대 안 맞습니다. 그 3박자 맞춰가지고 이제 네. 예, 저 어디 바닷가 저 별장에 딱 갔다 그러잖아. 그럼 뭐 석양 바라보면서 자지. 그렇죠. 자고 오는 것밖에 더 있냐고. 힘이 없으면 못 가. 저도- 3박자 네. 생각하지 말아요. 맞아요. 저는 이윤복 교수의 그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네? 네. 거기 첫 페이지부터 이제 거의
그쪽 나라를 계속해서 가보고 싶어요. 예. 저는 좀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거든요. 그런 건 추천해 주신다면은. 가을 분위기를 분위기나. 저는 한 군데 그 눈물 나는 장소를 하나 알고 있어요. 눈물 나는 장소. 그게 뭐냐니까 그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에 그라나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라나다. 그라나다에 가면은요 네. 아람브라 궁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랑 기타 타고 가시죠. 아 예. 예. 근데 그 아람브라 궁전이 아랍식 궁전인데 아. 밤에 야간에 탁 조명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꿈 같아. 근데 거기다가 아람브라 궁전 기타 곡을 꼭 틀어놔 이 사람들이. 네. 거기 달이 떴다. 네. 그러면 참 눈물 나게 참 아름답습니다. 등골 원형의 이름. 예. 아라비아 궁전. 이야. 지금 예컨대. 네. 사진 찍기도 좋겠네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네. 지금 사진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가면 되겠다. 네, 그쪽으로 그리고 가서. 이제 그림이 제일 잘 나오는 데는 네. 갔다 와서 보는 사진은 베네치아가 제일 아름답고. 베네치아. 베네치아. 예. 먼 나라 그 지필 중에 가장 그 힘들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글쎄요, 그 아무래도 일본 편이 아니었까 싶은데. 일본이 왜? 네, 왜냐하니까 일본을 제가 잘 몰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일본 편 쓰려고 일본 한 40-50번 갔다 왔으니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예, 예. 아무래도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그 모델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예컨대 중국에 대해서 한 2권을 만들었는데 중국 현대사에서 그러면 적어도 한 책을 20-30권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니까 한 권만 읽으면은 그 역사관에 함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 사람, 저렇게 본 사람 다 비교해서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부분마다 전부 네. 여러 책을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썼나, 뭐 통계는 또 어떻게 네. 다른가 이런 거 전부 이렇게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어렵죠.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자료의 어마어마할 양이. 정도는 아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맨날 하는 것이 그 만화 그린다는 게요, 앉아가지고 이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네. 맨날 앉아가지고 서핑하고 책 보고 그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는 게 거의 네. 예, 10분의 7, 오. 8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 작업실을 한번 여러분 좀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네. 작업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이원복 교수의 작업실. 요즘 그의 일상은 온통 만화 그리는 일뿐입니다. 25년 만에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전면 개정판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나라를 추가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마지막 권인데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제 15권째 스페인 편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때가 묻어나는 필기구들. 평범해 보이는 이 펜들에게서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탄생됩니다. 글과 그림, 이 모두 이원복 교수가 직접 작업하는데요. 자료 수집만큼은 아직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글쎄 뭐 늘 한 50년째 해오는 일이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어려운 건 없는데 굳이 어려운 점을 들자면은 자료 수집이 제일 힘들죠. 이제 그 방대한 자료에서 거기서 이제 그 뽑아내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분류하고 하는 것이 조금 좀 어렵죠. 할 때마다. 한 권의 책이 완성되기까지 꼬박 1년은 걸린다는 고된 작업. 타지에서 발품 팔아 체험했던 귀한 경험들이 그간의 책들에 고스란히 녹아있는데요. 모두가 부담 없이 쉽고 편하게 즐기는 것이 이원복 교수의 바람입니다. 내가 하는 작업이 교양 만화이긴 하지만은 뭐 누굴 교육시키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 책을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지 뭐 굳이 누굴 가르치겠다 무슨 지식을 전달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작업하는 중에도 짬짬이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자그마치 수백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가리는 게 없어요. 근데 뭐 집에서 보는 책은 소설도 보고 무슨 뭐 역사책도 보고 다 그렇게 보는데 사무실에서 보는 것은 아무래도 작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뭐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거 많이 보는 거죠. 이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해야 할 고독한 작업이지만 어느덧 50년째입니다. 재밌게 읽어줄 독자만 있다면 힘이 샘솟는 행복한 일입니다. 아, 네. 우리가 이런 책을 받아들일 때 쉽게 받아들이지만은 네. 방대한 자료 그걸 통해서 그런 간단하게 간단 명료한 책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수백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하시니까 어우, 수백 대단하세요. 권의 책을 읽는다기보다도 봅니다. 봅니다. 보시고. 제가 사는 책들이요. 필요해서 사는 책들, 읽는 책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빼서 읽으면 되지. 그 많은 전문 서적들을 뭐 첫 장부터 끝장을 다 보면은 책 보다가 인생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킵한다고 그러나요? 훑어본다고 그러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읽는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책을 본다고 그러죠. 예. 본다. 이렇게 쭉 보다가 필요한 거 중요한 있으면 부분. 딱 이렇게 중요한 부분 보고 그다음에 다 그것은 그다음 넘어가고. 그림을 다 하시잖아요. 네, 네. 어떤 게 더 어려우세요? 글이 어렵죠 아무래도. 글이. 예. 왜냐하면은 제 만화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림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도 그림을 얼만큼 잘 그리고 멋지게 그리냐보다도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글에서 사실은 다 승부가 납니다. 네. 그림이라기보다 예. 가장 정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글에 들어가는 정성이 훨씬 더 많죠. 먼 나라 이웃 나라 편집자가 이번에 고치면서 네. 개정판 내면서 하면서 하는 얘기가 말만 타이핑을 했는데 한 권의 말이 소설책 한 권보다 많대요. 그래요? 그림도 들어가지만 말이 그렇게 많은 만화니까. 근데 저는 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근데 너무 어려운 시절에 커가지고 네. 낭비하는 게 체질상 못해요. 그랬어요. 퍽탁쿵 하면서 2페이지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체질상. 어떻게 하든지 꾸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씩 보게 되는데 한 페이지 보는데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예, 엄마들로 봐서는 그게 남는 책이라는 거죠. 왜냐니까 몇 번 한 10분 만에 다 읽는 책 사주는 것보다 2시간 이상 걸리고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서너 번씩을 봐야 네. 되니까. 이 2008년도에 와인 예. 입문서라는 걸 또 발간했어요. 예, 예. 그걸 어떻게 해서 와인 입문서를 또 내시게 됐어요? 제가 굉장히 주님을 많이 섬깁니다. 네. 그러니까 주유소를 많이 찾으시는군요. 그 한자가 다른. 네. 그래서 저희 세대가 예. 주종을 안 가리고 없어서 못 마시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와인이나 알코올 음료를 다 즐겨요. 네. 그런데 와인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와인이 제일 늦게 들어온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와인 문화가. 왜냐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백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백인은 반드시 와인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는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네. 종교적인 이유라도 반드시 백인들 가는 곳에는 예수교가 가고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와인이 따라갑니다. 네. 제주로서. 예. 그래서 동남아권 중국 다 옛날에 다 와인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바람에 와인이 안 들어왔죠. 해방된 이후에도 가난해 가지고 와인이 있는 줄도 몰랐고. 예.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해외 비즈니스 하는 분 극히 일부분만 와인을 알았지 우리는 와인 상상도 못했고 옛날에 화학주 포도주 마시고 화성 포도주 뭐 이런 거 이런 포도주가 아닌 그런 걸 마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와인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네. 근데 와인을 마시려고 보니까 모르겠는 거야. 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와인 책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읽을수록 어려워지는 게 와인 책입니다. 뭐 좀 배우려고 네. 알려고 봤더니 도대체 모를 말만 써있어. 뭐 퍼멘팅이 어떻고 뭐 까베르데 소비뇽이 네. 어떻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 와인을 마시면은 금발의 처녀가
그 백사장위를 팍 달려가는 걸 연상 못하면 난 불감증 황자 아니면 무식한 사람이야. 그래서 와인이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와인은 비싸야지 좋은 거. 뭐 적어도 이 정도 가격은 돼야지 맛이. 비싼 와인은 물론 맛있죠. 그렇다고 반드시 비싸다 좋은 와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와인에 대한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왜곡된 와인 문화를 조금이라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와인을 안다는 것보다도 와인에 대한 기초 소양이 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 와인을 너무 또 사랑해가지고 네. 그저 쉽게 주변에 얘기하면 건강을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와인이 건강에 좋단 말이 이제 그 소위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얘기거든요. 프랑스인들의 모순. 다시 얘기해서 프랑스 사람들도 기름지고 고기 먹고 그런데 왜 프랑스 사람들은 오래 사느냐? 미국 사람보다 배도 덜 나오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딱 나온 결론이 이 사람들은 레드 와인을 상음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 그래서 네. 갑자기 그냥 레드 와인이 품절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게 웃기는 이야기인 게 그 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입니다. 남부 프랑스. 남부 프랑스 가보세요. 푸른 하늘에 쪽빛 바다에. 예. 그다음에 생활 패턴이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느긋하게 커피 마시고 그다음에 일 조금 하다가 또 2-5시간 낮잠 자고 그래서 저녁에 와서 밥 먹고선 춤추고 놀다가 자고 그러고도 오래 안 살면 그게 이상한데 근데 그 와인 한 병이요 칼로리가 거의 한 800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나 높아요? 밥 3공기 가까이 되는 밥 2공기에서 3공기 되는 그런 열량이거든요. 적절히 모셔야지 그거 아주 건강해지죠. 당연하죠. 네. 한때 진짜 좀 그랬어요. 네. 무슨 아주 광적으로 예, 예. 와인만 찾아가지고 레드 쪽으로 찾아가지고 그것도 취기가 완전 취해가지고 몇 병이 널브러져 있을 때까지. 네. 저 건전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오늘 중요하지 좋은 않겠냐. 말씀 들었네요. 네. 장미살롱이라고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온복 교수께서 운영하시는 장미살롱인데. 장미살롱이라는 게 제가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이 그 장미 아파트입니다. 장미 아파트인데 네. 전망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예. 한강다리 10개가 한꺼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술 마시러 오는 와인 마시러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딱 보고 와서 야 여기 살롱 같다 그래서 장미 살롱이지 제가 그래서 영업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영업을 하면 제가 그 돈 받고 와인을 줘야 되는데 뭐 제가 언제 영업한다고 그랬어요? 무료로 주거든요. 장미살롱이 주인이라고 그랬었지. 주인은 주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 이제 와서 이제 기왕이면은 주인으로서 좋은 와인을 좀 고르는 네. 법을 좀 우리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와인은 그 뭐 와인의 맛도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처음 드셔보면 시금털털하기만 하고. 네. 이거 뭐 왜 이런 걸 마시지? 근데 그 다른 건 몰라도 제일 먼저 첫째 그 과제가 내가 좋아하는 포도 품종이 무엇이냐를 찾아내셔야 돼요. 하하. 예, 근데 이제 포도라는 것이 세계 각국에서 나는 포도 품종으로 이제 만드는 것인데요. 와인은 첫째 조건이 포도가 아닌 것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국제법상 와인 그러면은 포도로만 만든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도 품종이 중요한데 품종에 따라서 여러분이 입에 맞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대표적인 게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든지 메를로라든지 쉬라라든지 등등 있고 뭐 나라의 이탈리아 그러면 무슨 네비올로라든지 산지오베제 그 스페인 같은 템포라리오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아주 특수한 방법이 딱 집어낸 방법이 없고 우선 저가 와인부터 자주 드세요. 자주 들어보시면은 요거 가격에 비해서 왠지 맛있네. 절대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남의 눈치 보는 게 바로 이제 그 손해 보는 지름길입니다. 네. 그건 그 사람 취향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포도 품종을 좋아하는구나. 그거 알면은 그 품종 중에서 조금씩 가격을 높여서 마셔보시면은 좋은 와인이 뭔가 그 차이가 뭔가. 근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건 와인이라는 것은 맛이 요만큼 올라가면 값은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절대 비싼 와인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마트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서양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집에서 마시는 와인이 $5에서 $10짜리예요. 그 비싼 거 아니더라고요.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선물할 때
20달러짜리 30달러짜리 선물하면 기절합니다. 너 왜 이렇게 비싼 거 사왔냐고. 너무 고맙다고. 마트 와인 좋은 거 많습니다. 네. 내가 마트 선전하는 건가? 이게 웨이터 쓱 꺾고 그러고 이제 그거 딱 마시면서 음악이 네. 잘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네. 돈까스요. 그렇게 장미살롱에서 자주 드시겠네요. 근데 와인을 주로 마시죠. 네. 주로 와인과 곁들여 먹는 음식 아니, 같은 거는 어떤 게 그런데 좋아요? 그 음식 궁합 맞춘다고 그러죠. 빨간 고기에는 레드 와인, 네. 생선에는 화이트 와인. 순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난 비행기에서 그거 찾았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그 서양에는 음식 문화에 국물이 없잖아요. 네. 수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얘네들이 건더기만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탕이 있고 국이 있잖아요. 네. 국과 찌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꼭 반드시 뭔가 맛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흔한 게 옛날에는 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와인의 법칙이 간단해요. 헤비한 음식에는 헤비한 와인. 삽싸름 그러니까 아주 서늘한 네. 그러니까 상큼한 음식에는 상큼한 와인. 그다음에 단 음식에는 단 와인. 간단해요. 따라가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는 그 이 소스가 이렇게 묵직해가지고 생선 요리인데 굉장히 헤비한 맛이 나오면은 레드 와인은 얼마든지 맞죠. 근데 단지 이제 그 뭐 무슨 디저트 먹을 때 네. 그것은 좀 달콤한 그런 와인이나 샴페인을 마셔야지. 네. 거기다 그 떫은 거 마시면 전혀 와인의 떫은 맛만 강조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살아온 여정을 지내오신 삶을 이렇게 저희가 듣다 보니까 예.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편하게 살았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네. 만화와 함께 평생을 걸어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면은 좀 뭔가 좀 후회되는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그 만화를 그려오면서 후회해 본 적은 없고, 네. 그리고 또 뭐 이걸 못 해봐서 후회한다 그런 것도 없고, 근데 그 제가 워낙 게을러 가지고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건데 못 해본 게 오. 악기 연주를 뭐, 아, 어떤 악기? 뭐 어떤 거라든지 그랬으면 삶이 좀 더 풍요로웠을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건 얼마인지 하실 수 앞으로 있죠. 네. 이제 뭐 그래도 한번 좀 시도해 볼까 그래요. 아 그래요. 마음만 이렇게 탁 이렇게 네. 먹으면은 얼마든지 하실 네.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좀 다른 쪽으로 한번 또 가보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50년 만화 인생을 걸어왔는데 네. 한 번도 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한우물만 예, 파셨네요. 예. 그래서 그 한우물을 파도 제대로 파야지 네. 여기저기 그냥 네. 땅만 건드리다가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화란 네. 네. 저기를 뭐뭐다. 한번 만화란 저한테는 놀이죠. 놀이란 것은 해서 즐거운 것이 놀이 아닙니까? 만화는 지금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돈 벌려고 만화 그리는 게 아니죠. 네. 아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하면서도 재밌어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이제 만화는 저한테 놀이이고. 네. 뭐 놀다 보면 빵 생기니까 더욱 좋고. 아, 놀이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예. 이제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이란 네.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바로 우리 이윤복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계신데 아이들 키우시잖아요.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이 네. 그 어머님들이 자라온 그런 시대하고 네. 지금의 아이가 살아갈 시대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의 인생관을 아이들한테 적용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공부해라 그것이 전형적인 산업화 사회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때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공부 안 해도 이거 타작이고 이게 자판만 두드리면 다 필요한 지식이 나와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제 앞으로의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게 잡학에 능해야 되거든요. 그 스티브 잡스가 왜 유명한 줄 아세요? 이름이 좋아서 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잡이 복수의 잡이 복수. 잡스. 잡스. 예. 그래서 잡학에 능해야 돼요. 네. 네. 잡학이 능하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잡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인문학입니다. 그 지식보다는 지혜를 익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최대한으로 북돋아주고
그리고 좋은 학교 가는 것이 또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 초중생이 대학교 갈 때 되면 어떻게 세상이 변해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가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원하시는 대학에서 한 단계만 낮추면은 그 아이가 세계문학 전지 100권 읽을 시간이 나옵니다. 네. 어떤 책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이 먼 나라 이웃 나라가. 근데 지금도 여러 그 어머님들하고 지금 독자들한테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네. 제가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 3대가 같이 읽었다는 책이라는 네. 예. 그런 기록이 되거든요. 지금 그걸 최초로 읽은 독자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리고 또 그 할머니가 엄마 사주시고 예. 엄마가 또 아들 사주. 그래서 4대가 읽는 책이 됐으면 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늘 곁에 있으시고. 예. 앞으로도 행복한 책 읽기 계속 저희가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제 딸에게 꼭 그 책을 읽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직 시집도 안 갔어요. 4대가 꼭 읽을 수 있도록.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허정의 토크 앤 조이.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행복합시다 언제나. 예, 감사합니다. my window.